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잡부동산 정남진입니다. 오늘은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실무 강의 제21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생기는 규제 중 하나이다. 재초환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2022년 7월 26일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문제되었던 재건축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 상가의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종료 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비율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상가조합원이 공급받는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때 이익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서 결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상가조합원은 주택 보유자가 아닌 만큼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영원으로 처리했다. 그 때문에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만 했고 반발이 상당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가의 가치도 포함해줌에 따라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데, 재건축이라는 개인의 사적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과 또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 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다. 재초안은 예상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3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준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재초안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이른바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제 입법 논의까지 가지는 못했고 2006년 이른바 330 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발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발표 당시부터 위헌 논란을 계속 빚었으며 결국 2006년 5월 24일부터 법이 공포되었고, 실제 재초안을 적용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2008년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의 대침체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된 단지는 없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2012년 연말에 재초안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재초안 제도가 일시 중단되었다. 이때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거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5년간 시행 중단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규제체계 일환으로 재연장 없이 제도 부활을 선언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앞서 재개발 재건축 메커니즘을 살펴본 우리는 오히려 비재건축 신축 단지가 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2020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의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실린 내용으로 보고서를 검수한 김태영 서울대 부교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비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 균형 관계에 있으며 재건축 진행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초과적 가격 상승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 결론을 설명했다. 2018년 1월 1일부로 재초안이 부활하자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전면 반발하고 연합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초안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이 들어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은 세대수 증가 없이 건물만 다시 짓는 1:1 재건축을 하거나 차익을 남기는 대신 원가에 반영시켜 고급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개시 시점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미루거나 이미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은 추진위원회를 해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축소시켜 결국 집값 상승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막는 역효과를 낳는다. 재초안의 부작용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환수금의 납부 대상자가 조합, 즉 준공의를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각 조합원인데 이분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상승한 프리미엄을 모두 지불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 최종 매수자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상 실입주자인 것이다. 결국 이분들이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높은 매수 가격에 더해 필연적으로 부담금만큼의 집값의 추가 상승을 가져오게 만든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재건축을 지목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도입했으나 결국 이 법으로 집값의 추가 상승을 낳는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결과가 명확한 만큼 앞으로 많은 이 법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ot just once, your life partner. 단 한 번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하겠습니다. JAK 정남진 드림